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조리그 2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펼쳐졌던 1라운드 역시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중계해드렸던 이제 나연 선수와 박상진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 선수들 전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 형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2라운드 대진이 떴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라운드를 보게 되면 그 원성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한국 선수들의 대결로 치러졌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대구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라운드 저희가 형제 대결 윤준상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상 구단과 나현 구단입니다. 87년생, 95년생의 기사입니다. 2001년, 2010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오전 전승으로 나현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현재 그 랭킹을 보게 되면 나연 선수가 이제 8위, 그리고 네. 윤준상 선수가 이제 22위에 올라 있는데 상대 전적은 5승으로 지금 나연 선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만큼 지금 거의 천적 관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오늘 윤준상 구단이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정상급 기사 간의 대결이라고는 이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윤준상 구단이 이렇게 특정 상대에게 네. 이렇게 연패를 당하고 좀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두 선수의 좀 기풍이 서로 좀 그 상반되는 그런 바둑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준상 구단이 조금 나연 구단이 좀 껄끄러운 네. 상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2라운드 형제 대결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 2라운드입니다. 생각시간 각자 2시간 3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윤준상 구단의 흑번, 나현 구단의 백번입니다. 네, 어제 나연 선수는 이제 중국의 왕앤하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윤준상 구단은 한국의 원성진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두 선수 모두 어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라운드 원성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제 대결인데요. 원성진 선수가 왕앤하오 선수와 대결을 펼쳐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나연 선수와 대국을 했던 이제 왕앤하오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네. 어제 이제 나연 선수와 이제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성진 구단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보입니다. 네. 자, 윤준상 구단 양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윤준상 구단이 그 올해 그렇게 좀 출발이 좋지는 못해요. 지금 중국 을조리그 참여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제 7승 8패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제 어제 원성진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좀 컨디션을 좀 회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현 구단은 자, 네 번째 수로 화점이 아닌 소목을 선택했습니다. 윤준상 구단은 이제 그 2018년 중국 을조리그에 이어서 지금 2년 연속 출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5승 3패의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올해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년 연속으로 을조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 윤준상 선수. 이 선수들마다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갑조보다 오히려 을조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윤준상 선수도 그렇고 원성진 선수와 조한승 선수도 오히려 갑조 리그에서 러브콜이 오더라도 을조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중국 갑조리그 하면은 이제 9개월간의 그 26라운드 정말 그 장기간에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대구를 하러 가게 되면 상당히 그 이동 시간도 길고 체력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바둑 리그와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좀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을조 리그는 10여일간 그 단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을조 리그를 선호하는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식일이 하루 늘었어요. 라운드가 1라운드 늘어나면서 휴식일이 하루간이 이틀로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 대국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하루를 쉬고 이제 또 이틀을 대국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루 쉬고 이제 3일 연속 또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이제 내일까지 좀 체력 안배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상 구단 하면은 상당한 그 힘바둑이거든요. 바둑을 네. 이제 두텁게 두면서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윤준상 선수가 나연 선수에게 상대 전적 5전 전패. 저도 상대 전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연 선수의 기풍은 윤준상 선수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조금 뭐 치고 빠지는 좀 아웃복서 스타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나연 선수의 강점이라면은 역시 형세 판단과 네. 좀 끝내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힘과 네. 힘의 대결이라 그러면은 뭐 윤준상 선수가 좀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그 정교한 부분에서 조금 나연 선수에게 조금 그 약한 면모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나연 선수가 윤준상 선수의 펀치를 유연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까지 5번 대결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두 선수 모두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준상 선수도 지금 5번의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나연 선수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대비는 하고 나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 상대에게 이렇게 연패를 당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윤준상 선수에게 오늘 나연 선수와의 대결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연패를 끊어야 하는 또 윤준상 구단으로서는 그런 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전 진행을 보니까 지금 이 좌기 쪽에서 이제 흑이 호구를 치니까 때려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이런 형태에서 백이 이곳을 늘어서 두었는데 이것을 때려내고 그러면 흑에게 이 단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단수를 당하는 자체로 중앙 쪽의 힘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을 늘어두었는데 또 나연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기 네. 때문에 이것 한 점을 때려냈습니다. 네. 흑이 귀로 붙이고 젖혔을 때 변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 형태는 예전에 많이 두어졌던 진행입니다. 네. 사실 흑이 이곳 젖혔을 때 뭐 최근 바둑에서는 뭐 이곳을 백이 단수치고 흑이 있고 뭐 이곳을 이어서 진행하는 변화가 많은데 네. 지금 이 수는 좀 실리를 선호하는 또 나연 선수의 좀 선택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때려내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이곳을 때려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곳을 늘어두어서 네. 좀 두텁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나연 선수는 좀 실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흑이 2단 젖혔을 때 단수치고 있는 변화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백도 마찬가지로 2단 젖혀서 실리를 차지할 수 있는 변화도 숨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좌기 쪽의 변화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특히 이런 초반 진행에서 지금 실전 진행처럼 2단 젖혀가는 수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오늘 초반 진행만 놓고 본다면은 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짜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를 네. 좋아하는 나연 선수는 좌하기 쪽에서 착실하게 실리를 챙겼고 또 두텀을 좋아하는 윤준상 선수는 또 좌변 쪽에 두터운 모양을 만들면서 네. 서로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3-3에 침입을 하면서 네. 역시 뭐 물론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나연 선수의 또 기풍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실리를 좋아하고 또 요즘 화점이 등장하면 항상 3-3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좌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연 선수고요. 자, 윤준상 선수는 그 막는 방향을 백돌이 있는 쪽으로 막았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흙의 발전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하기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흙돌이 있는 쪽에서 막는 것이 예전에 그 배웠던 네. 바둑 이론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좌상기 쪽에 백이 날일자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흙이 다가오는 자리가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흙이 날일자를 했는데 가장 알기 쉽게 흙이 이곳을 늘고 백이 날일자하고 이곳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일 백이 날일자가 아니라 두 칸 낮게 위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막는 방향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 맞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윤준상 선수는 늘질 않고 일단 날일자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백은 간명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변화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형태는 그 알파고가 등장 이후 초기에 나왔던 형태죠. 네. 그때 초기에 나왔던 형태는 이제 백이 붙여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 붙여서 그런 이제 붙인 이후에 그때 흙의 대응으로는 이곳을 젖혀가고 네, 지금 이 변화가 또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변화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들이 나왔습니다. 뭐 백이 늘고 젖혀가고 또 초기에는 이곳을 이제 호구 쳤는데 또 그 이후에는 이곳을 또 잇는 변화도 나왔고요. 백이 늘고 흙이 끊고 네, 뭐 이런 변화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붙이는 수보다는 최근에는 이 붙이는 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흙이 날일자 하게 되면 백이 치받고 흙이 맞게 되면 백이 젖혀가는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붙이질 않고 먼저 치받는 것은 역시 그냥 붙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막는 진행이 백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고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지만 역시 흙이 날일자 했을 때는 이 치받는 수가 최근 바둑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일자를 붙였네요. 네. 예. 그렇다면 아까 같은 제가 설명드렸던 진행이 되더라도 나연 선수는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흙이 우상기 쪽을 계속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좌상기 쪽에 흙이 다가가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손을 빼고 좌상기 쪽 다가가는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흑백간에 너무나 가고 싶은 자리죠. 네. 자, 문이 열려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다가가게 된다면 백도 가위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흙이 다가가게 된다면 백도 보통은 좌상기 쪽을 지켜두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백도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갑조 리그와 그 을조 리그의 그 승점 제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4대4 대결이기 때문에 3대1이나 4대0으로 이제 어느 한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리한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고요. 패한 팀은 승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4대4 대결이기 때문에 2대2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2 승부가 냈을 때는 주장전에서 승리한 팀이 승점 2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주장전에서 패한 팀은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대1이나 뭐 4대0으로 진 팀은 역시 승점이 없겠죠. 네. 그래서 승점이 3점, 2점, 1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국 을조 리그는 승점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주장전이 없어요. 그래서 4명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면
승리한 팀은 2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2대2 무승부가 되면 각각 두 팀이 승점 1점씩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역시 패한 팀은 0점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가 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예. 개가를 할 때 심판이 와서 개가를 직접 해주고 이제 선수가 사인을 하는데 그때 승자는 2로 표시를 하고 패는 0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때 한국 선수들이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0이라고 해서 이겼다는 표시가 아니라 졌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을 잘못해서 사인하게 되면은 진 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네. 0인지 동그라미인지 네. 좀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네요. OX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승자는 2, 숫자 2 그리고 숫자 0, 패자는 숫자 0으로 표시한다는 점. 네. 우리 한국 기사들도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을조리그에 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으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처음으로 출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기록치를 보게 되면 승패를 기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을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승패보다는 이 승점을 기록을 하는군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한국 선수들도 중국 을조리그에 참여하는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잘 뭐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국 룰도 또 개가도 익숙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상귀를 진행을 시키려는 생각일까요? 지금 우상기 쪽 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곳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윤준상 선수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상기 쪽을 손을 빼고 지금 큰 자리인 좌상기 쪽을 다가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우상기 쪽을 둔다면 뭐 이곳을 이제 젖혀서 이런 변화가 되는데 이곳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이곳 변화가 새롭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두 선수가 이곳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가 되어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변화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누가 선수를 잡아서 또 이 좌상기를 가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우상기 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좌상기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술기를 좀 많이 하고 착점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상귀를 먼저 두다가 거기 모양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날일자로 걸쳐가려고 하면은 그 자리의 가치가 또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윤준상 선수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자, 이곳에서 변화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이곳 변화가 간명하게 처리하면 또 간명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러니까 복잡하면서 수순이 좀 길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준상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될수록 이런 대형 정석을 좀 싫어합니다. 좀 한 정석에서 수순이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판이 거의 다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기사들이 판을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예, 크게 정리를 시키는 게 판을 많이 차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의 변화는 너무 어렵고 또 매일매일 신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형태도 한때 대유행을 하면서 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말 많이 두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는 아마도 두 선수 모두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네. 그러나 또 새로운 변화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변화가 오늘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제 그 중국 을조 리그의
남자가 지금 7명이 출전하고 있고요. 네. 여자가 6명, 그리고 아마추어 1명까지 지금 14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어제 그 1라운드에서 그 한국 기사들끼리 대결이 2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판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10명이 모두 승리를 거둔 것이거든요. 예, 정말 그 좋은 출발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는 어제 1라운드에 이어서 오늘까지 모두 한국 기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장으로 지금 한국 선수가 지금 5명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5명의 선수는 일지명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자, 이영구 선수와 안정기 선수는 2장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2장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팀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영구 선수의 팀에 그 장리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장리 선수보다는 뭐 이영구 선수가 뭐 전력 면에서 확실히 그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중국 을조 리그의 승점 체계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는 2대2 무승부가 됐을 때는 주장의 승리가 거의 2승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중국 을조 리그에는 뭐 2대2 무승부가 나게 되면 뭐 일장의 그 승리는 큰 의미가 없고 각각 1점씩 승점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이영구 선수를 2장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한국 용병 선수들이 1장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구 선수도 또 1장으로 선발이 된다면 이 한국과의 대국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팀에서는 장리 선수를 1장으로 내보내고 이용구 선수를 2장으로 선발을 해서 2장에서 전승을 거두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영구 선수가 현재 한국 랭킹 12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연 선수에 이어서 지금 을조리그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서 2번째로 랭킹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1장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장에 배치한 그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조금 그 뭐 부진할 그런 성적도 감안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장리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서 상대팀의 이제 일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곳 젖혔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곳은 예전에는 이 호구 치는 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곳 있는 수가 또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네. 백이 늘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역시 실리를 좋아하는 나연 선수 실리를 차지하게 되고 네. 그리고 윤준상 구단은 두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깥쪽에서 모양을 갖출 때 이렇게 꽉 있는 것보다는 빈삼각이라서 호구나 한 칸으로 보통 지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곳 초기에는 뭐 당연히 호구를 쳤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역시 있는 것보다는 호구가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을 이제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안점이 이곳을 움직여 나오게 된다면 네. 지금 이 형태는 흙이 이곳을 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뛰어서 다르게 둘 수 있지만 지금 호구가 되어 있으면 이곳 붙인다든지 먹여치는 수등이 있어서 흙의 다음 행마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곳에 가일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 백이 중요한 또 선수를 잡아서 뭐 중앙을 온다든지 또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곳에서 두 수를 두는 것보다는 네. 모양은 좀 우직하지만 이어서 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호구보다는 있는 수가 오히려 추후에 활용을 당하지 않는 굉장히 실전적인 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양에 구애받지 않아요. 네.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실전적인 그런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어가는데요. 지금 젖혀가는 수가 나왔네요.
변화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이 형태에서 좀 빠르게 지금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뭐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음 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좀 실전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로의 안형이 불확실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흑의 의도는 네. 우상기 쪽을 때에 따라서는 사석으로 활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백이 이곳 있는 수를 뒀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흑이 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흑은 이제 뭐 이쪽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제 붙이게 됐을 때 때에 따라서는 이 흑을 사석으로 활용해서 뭐 버리는 선택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것을 칩니까? 일단 이곳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수 쳤다는 것은 이곳을 그냥 잇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아직 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줘버리기에는 좀 커 보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 쪽에 붙이는 수를 둘 거라면 지금 실전처럼 단수 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지금 단수를 쳤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잇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흑을 포기하는데요. 윤준상 선수의 생각은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노림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근데 흑이 둔다면은 이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반대로 백이 이곳 붙이게 되면 흑이 쉽게 제압이 되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붙여야 되는데 흑이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단수 교환은 악수거든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백이 쪽을 끼우고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맞게 된다면 지금 이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이 다운쳐져 있기 때문에 때려내더라도 백이 이곳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되고 지금 흑이 쪽을 끊어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흑이 쪽을 젖혀간 것과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흑이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곳을 바로 붙이지 않고 다운 쳤다는 것은 이곳을 잇겠다는 의도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잊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를자 정도로 포위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곳은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백이 이쪽을 붙인다든지 흑이 봉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를 이용한다든지 네. 뭔가 백의 약점을 좀 노려볼 수는 있지만 이 흑의 이 포위하는 자세가 너무나 엷기 때문에 뭐 있어도 뭐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 흑의 형태가 상당히 좀 엷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일감은 원래 단수 친수는 붙여가는 것이 좀 일감이었는데 뭐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 이러고 붙이는군요. 아, 그러고 붙입니까? 근데 그것을 붙일 거라면 지금 단수 칠 이유는 없었는데요. 백이 이제 그냥 뒤에서 막아준다면은 뭐 이 교환이 악수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악수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이곳을 흑이 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흑이 뭐 단수 치고 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악수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이제 백이 그냥 막질 않고 이것을 끼우고 단수 치고 잇고 이런 교환이 된다면 이 단수 친 교환이 오히려 때려냈을 때 백을 잇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악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실전에서는 그냥 막았고요. 모양은 환원이 되었습니다. 자, 우상구에서 조금 더 긴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변화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 2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주상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상규에서 지금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네. 지금 이곳에서 사실 지금 우상기 쪽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좌상기 쪽에 백이 날일자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다가가는 자리가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그곳의 가치가 이제 작아졌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상기 쪽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우상의 백돌과 수상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백이 그냥 막았기 때문에 일단 뭐 흑은 이곳을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있게 된다면은 백이 이제 이곳을 끊고 뭐 흑이 이곳 넣는다면 이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흑이 이었을 때 아예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호구 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이 이제 수상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알기 쉽게 한번 수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흑이 치중을 하고요. 이 진행이 된다면은 네. 빅이 되는 것 같아요. 백이 붙여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백이 선수로 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은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것을 끊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 반대쪽 끊어가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지금 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 좌상 쪽에 흑이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는 이제는 퇴색된 거네요. 그렇죠. 큰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네. 상변 쪽에 백돌이 오게 되면서 네. 그곳의 가치는 작아졌고요. 이래서 포석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수의 그렇습니다. 선택으로 인해서 아예 작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윤준상 구단이 백이 이곳 붙였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고민한 이유는 사실 윤준상 구단이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좌상기 쪽 이곳 다가가는 수였는데 지금 이 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진행이 돼서 지금 이곳의 가치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하질 않고 백이 붙였을 때 네. 바로 이곳 날일자를 할지 역시 그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상기 쪽 변화도 워낙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진행도 지금 판 전체로 어쩌면 또 번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변화를 일단락을 시키니까 거의 바둑판의 4분의 1이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형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에요. 네. 진행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흑의 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요. 지금 뭐 이 한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또 변화까지 미리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한 자리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한 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두는 것이죠. 지금 이제 두 대국자 지금 현지 대국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배경을 보니까 네, 중국에서 두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바둑이 스포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수들이 좀 편안한 차림도 많고 네. 또 뭐 추리닝 차림으로 대구 가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번 을조, 병조 그리고 여자 을조까지 총 24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 뒤로도 조금씩 보이지만 수많은 선수들이 또 대국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중국 그 을조 리그가
그러니까 남자 을조리 그 팀만 16개 팀이고요. 네. 병조 팀이 29개 팀. 정말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네. 또 여자 을조리 그 팀이 14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지금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흑이 연결을 하고 이제 백도 지켜서 일단락이 된다고 봤을 때 네. 아까는 이제 흑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자로 걸쳐가는 것이 좋은 자리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의 돌이 와 있잖아요. 예. 이 귀의 돌과 이 변에 있는 돌이 거의 연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 상변 네. 백의 형태가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잇게 되는데, 잇게 된다면 백도 이곳 네. 그 호구를 치게 돼서 이 상변의 형태, 지금 이 날일자에서 백이 상변으로 전개한 그런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변에서 어느 정도 백도 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간격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한 4칸 정도 이제 비어있는 간격,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 네. 주변 배석을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사실 보통은 이제 2칸이나 네. 3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에게 차단을 당하지 않겠죠. 근데 4칸이면은 상대가 언제든지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이 이곳 호구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흑이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뛰어들 수는 있지만 흑이 뛰어들더라도 백이 뭐 이런 쪽을 끊어서 각각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뛰어는 수가 강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간격이 넓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분들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은 이 사이를 이렇게 지키시더라고요. 좀 겁이 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면 네.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걱정돼서 미리 이제 지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나 상대가 뛰어들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실전 같은 배석이라면 백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하신다면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윤준상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흑이 있지 않는다면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흑이 둘 데가 없거든요. 지금 뭐 있지 않는다면 호구 치는 수인데 지금 호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호구를 친다? 빅을 안 만들어주고 그렇죠. 오히려 맛을 더 나쁘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뭐 흑이 역으로 이곳을 둬서 뭐 패를 만든다든지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뭐 흑은 당연히 이어야겠죠. 네. 네, 역시 뭐 그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을조리거는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반씩 주어지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근데 뭐 어제 바둑에서도 그렇지만 역시 초반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한 수 한 수 선수들 모두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라운드 대진은 한국 기사간의 대진이 많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윤준상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영구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2장전에서 만났고요. 김성진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사실 그 어제 그 1라운드에서는 그 한국 선수들 간의 대결이 2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지금 14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원성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한국 기사들끼리의 그 대결이라는 점에서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 기사들끼리의 대국보다는 외국 기사들끼리 대국이 좀 편하게 생각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관전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관전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같은 한국 기사들끼리 대결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끼리의 그 2판을 제외한 나머지 10판을 모두 승리했거든요. 네. 그만큼 아주 기분 좋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자,
남자 을조에서는 형제 대결 원성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결이 있었고요. 또 여자 을조에서는 최정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사실 그 이 바둑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 궁금했었어요. 네. 결과가. 왜냐하면 이제 최정 선수가 2018년 중국 을조 리그에서 7전 전승을 거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2019년 그 을조 리그가 두어지기 직전에 1300 그 한중일 단체전을 치렀거든요. 네. 큰 승부를 치르고 곧바로 이제 중국 을조 리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좀 그렇죠.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최정 선수가 오정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중국 을조 리그 지금 8연승으로 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가 을조 리그에서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황룡 사상등배에서의 또 승리를 또 이어가면서 아주 그렇죠. 기세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최정 선수는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가 예전에 그 입단할 당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최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남자 기사들을 상대로 최강의 기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처음에는 좀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점점 더 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의 랭킹이 지금 30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대로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정말 남자 기사들을 상대로도 정말 최강의 자리에 올랐을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목표를 실현해가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최정 선수가 기재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도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의 이제 스승인 네. 그 최규병 구단도 항상 최정 선수에게 그런 것을 좀 각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최정 구단도 좀 목표를 좀 크게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최정 선수와 같은 도장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 이제 도장에 갔을 때는 한 선 정도 네. 약간 제가 셌었어요. 예, 예. 하지만 저는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금방 네, 역전이 될 거라는 것을 음, 제가 약간 세긴 했지만 음, 너무 그 천재성과 그 기재가 느껴져서 보통 실력이 강한 선수들에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 그 리그전에 뭐 A조, B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리그전은 아래조이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근데 정말 실제로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어서 나중에는 최정 선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입단 전에 네. 지금 얘기하셨던 좀 바둑의 실력이 좀 약했을 때부터 최정 선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혹 이제 듣긴 하는데 항상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정말 빨리 성장한다. 네. 그리고 기재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그 스승인 최규병 구단에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최정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지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정 선수가 독보적으로 어린 선수였기 네. 때문에 많은 언니들에게 그렇게 좀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데 네. 그런 최정 선수가 또 부담을 느꼈던 선수가 바로 오유진 선수입니다. 오유진 네. 선수요. 오유진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리잖아요. 예. 이제 최정 선수는 항상 언니들만 이제 상대해 오다가 예.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동생이 네, 동생 라이벌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최정 선수가 현재 뭐 여자 1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또 오유진 선수가 그 뒤를 또 바짝 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두 선수가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기원에서 가끔 뭐 최정 선수를 그러니까 볼 때가 있는데 최정 선수 볼 때마다 오유진 선수가 옆에 있고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항상 그 장난을 또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두 사람만 있으면은 항상 그 장난을 치더라고요. 예. 좀 개구진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바둑판을 벗어나면 이렇게 소녀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이긴 하는데요. 네.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연구생 시절 때부터 이렇게 라이벌로 서로 이제 의식을 하다가 이렇게 정상권의 기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두 기사 서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라이벌이라 그러면 좀 경계하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라이벌로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황룡사 쌍등배에서도 오유진 선수가 4연승을 거두고 또 최정 그렇죠. 선수가 네, 최종국을 승리 거두면서 이 두 선수의 합작으로 한국 우승을 결정지었죠.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 한국 선수들이 좀 고전했었잖아요. 네, 중국의 가오싱 선수인가요? 네. 4연승을 거두면서 한국이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 네. 이 두 선수의 정말 그 좋은 활약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전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잇고 백이 호구 치고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흑이 치중을 하게 된다면 이제 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흑이 이곳을 빅을 만들질 않고 호구를 쳤습니다. 호구 치니까 지금 나연 선수가 네. 이렇게 지켰어요. 원래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지금 두 집을 만들어서 네. 지금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뒀다는 것은 지금 대궁소공으로 지금 흑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네. 백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게 되면 지금 수상전을 하더라도 지금 백의 궁도가 많아서 대궁소공으로 지금 흑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이렇게 넓혀서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준상 선수가 이곳을 붙여서 네. 지금 이 흑돌이 그냥 백에게 잡히게 된다면 이 백의 시세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흑이 호구 쳐서 두터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백의 실내가 크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직접적으로 백을 압박하기보다는 이곳을 붙여서 지금 간접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여기서 빅을 만들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 우상의 변화가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형태가 지금 현재는 잡혀 있지만 지금 흑이 붙여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흑은 계속해서 이 백을 괴롭힐 겁니다. 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제 포위당하게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흑을 다 놓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흑을 잡더라도 이곳의 가치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흑의 포위망을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면 또 반대로 이 좌상기 쪽 백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곳 전투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의 변화가 좌상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붙였는데 아예 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만일 백이 좌상기 쪽을 응수를 해준다면 오히려 이 상변 쪽 백돌이 흑에게 포위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당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흑을 잡더라도 놓고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흑을 그러니까 잡는다고 하더라도 놓고 잡으면 이곳의 가치가 크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상대가 직접적으로 붙여오면 젖히던지 아니면 그냥 빠지던지 뭐라도 응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곳을 흑이 붙였을 때 젖혀가는 것은 보통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혀가면은 흑이 같이 맞춰치게 되는데 네. 이 진행은 흑에게 흐름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또 끊어서 싸우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흑이 붙이게 되면 아래쪽을 늘거나 위쪽을 늘어두는 것이 그 일반적인 진행인데 백이 뭐 어느 쪽을 늘더라도 흑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을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네. 이 상변 쪽 백돌이 흑의 거의 포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위가 된다면 역시 놓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연 선수가 좌상기 쪽에 어느 정도 뭐 피해는 입을 수 있지만 네. 상변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 예상도를 빅이 된다는 가정하에 네. 이 좌상의 나를자와 이제 변으로 나온 돌들이 거의 이제 연결이 된 것인지 여쭤봤었는데요. 네. 배석에 따라서 판단을 그렇죠. 하셔야 된다고 예, 네, 예.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달라졌네요. 지금 중앙에 흑의 호구가 있으니까 이제는 연결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변 쪽에 흑이 들어올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상변 쪽은 흑이 들어오긴 쉽지가 않아서 상변은 거의 이제 백의 집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우상기 흑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 잡혀 있는 흑은 이용을 해서 이 백을 괴롭히겠다는 뜻이고요. 네. 일단 상변 백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흑이 차단을 시켜서
백이 놓고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실전처럼 지금 날짜를 했기 때문에 네. 흑 입장에서는 지금 좌상기와 상변 쪽에 지금 약한 돌을 어떻게 공격할지 그것이 또 이 바둑의 문제가 됐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가 우상에 있는 흑돌을 활용하기 위해서 좌상부터 전략을 구해갔고요. 네, 일단 일감은 아래쪽 젖혀가는 수거든요. 뭐 이곳을 젖혀서 뭐 백이 는다면 뭐 이쪽을 치받는다든지 하는 수인데 아니면 이제 중앙 쪽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위쪽을 젖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을 젖혀가는 것은 백이 늘게 돼서 이 상변 쪽의 백에 대한 공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일단 백을 차단시키려면 일단 아래쪽 젖혀가는 것이 좀 일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아래쪽과 위쪽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이 바둑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중앙을 중시한다면 위쪽으로 젖혀가는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행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흑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변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중앙 쪽 그 흑의 형태 상당히 지금 두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의 좀 일관된 작전이라면 위쪽을 젖혀서 중앙 쪽을 키우는 그런 바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상기 흑이 지금 잡혀 있고 그 잡혀 있는 흑을 이용해서 상변 쪽 백을 또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윤준상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앙을 키울 거라면 이제 위쪽을 두는 수죠. 위쪽을 두고 뭐 백이 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간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흑은 좌상기 쪽과 중앙 쪽 상당히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우상기 쪽 흑돌은 그냥 잡히게 되겠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기 쪽은 백이 꼬부리게 되면서 흑이 치중을 하더라도 백이 이곳 꼬부리게 되면 네. 백의 공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전을 하더라도 흑이 이렇게 두고 백이 계속 손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백이 지금 계속 지금 손을 빼는 상황입니다. 네. 손을 빼더라도 수상전은 안 돼요. 지금 흑이 지금 몇 수를 계속 지금 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흑이 둡니다. 근데 백이 이제 메우게 되면 이 흑이 잡히죠. 그러니까 백의 궁도가 워낙 넓어서 대궁소공으로 이 흑은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흑이 안쪽부터 안 메우고 백의 궁도 쪽부터 먼저 메워도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흑이 치중을 하고요. 이거 두고, 그러니까 백이 지금 손을 뺐습니다. 네. 빼면 뭐 흑은 어떻게 해주지 이쪽 둬야죠. 네. 둬야 되는데 먹여치고 백이 또 손을 뺍니다. 네. 백이 또 손을 빼요. 그럼 흑이 이곳을 잇죠. 네. 그리고 백이 치중합니다. 뭐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배를 이렇게 뭐 메워 가더라도 뒤에서 공배를 메우면 여기서 흑이 한 점을 그냥 잡고요. 예. 백의 궁도부터 메워도 지금 수상전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치중을 하고 예, 백이 두고요. 이제 이거 두고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두고 이제 이거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이제 메워가는 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형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백이 바로 두면은 패의 형태가 되지만 네. 이것은 흑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은 이곳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반대로 백은
이곳을 때려내고 네. 흙이 치중하면은 이곳을 패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형태는 백의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흙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 대궁소궁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느 한쪽에 권리만 있기 때문에 네. 이 형태는 흙이 잡힌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룰은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한쪽에 권리가 있게 되면 이제 흙이 잡힌 걸로 결론이 되는데 중국 룰은 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그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이 4개국의 룰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룰이 좀 많이 그러니까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 룰은 또 그 두 나라가 또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예,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개가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룰의 통합도 좀 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 네 나라의 룰이 너무 좀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룰 통합도 이제 얘기는 나누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국사도 지금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잡힌 걸로 그렇죠.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죠. 국내는 그렇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전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이제 귀국사는 그냥 잡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귀국사를 그 택감을 쓰고 네. 계속 진행을 해서 잡는다든지 그리고 또 중국은 바둑이 다 끝나고 자신의 집을 메우는 것이 손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가장 기본 원칙은 실전을 통한 해결이 원칙입니다. 위쪽을 젖혔네요. 네, 두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윤준상 선수가 좌변의 모양 그리고 우상을 정리시켰던 그 중앙의 형태 이 네. 돌들의 또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중앙으로 젖혀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주변에 이제 두텁기 때문에 역시 중앙을 의식한 그런 선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세계 청소년 그 바둑 대회 참가차 이제 대만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대만 룰로 이제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대만 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를 알려준 게 이제 귀국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귀국사는 이제 한국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뭐 대만은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이 또 세계 무대에서 예. 다양한 선수들과 대국을 하려면 뭐 바둑 실력도 중요하지만 룰 숙지, 그렇죠. 룰 공부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배가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공배도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각해서 오히려 뭐 역전 반지패를 한다, 그러니까 네. 역전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백령배 등 또 중국에서 펼쳐지는 통합 예선이 펼쳐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전문가 박승철 프로가 또 네. 젊은 기사들을 모아놓고 중국 룰을 또 강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대국 첫날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국 전날 그런 한국과 중국의 다른 룰에 대한 그런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연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것을 넣는 수 그리고 이제 이곳 젖혀가고 그리고 이쪽 넣는 수와 또 반대쪽 이쪽 젖혀가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제 이쪽 넣는 수인데요. 이제 늘게 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의 가장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이 백을 차단시켜서 뭔가 좀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흙이 이곳을 잇기보다는
이곳을 막아서 백을 차단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백의 차단이 두렵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백은 이곳을 젖혀가고 네. 흙이 끊고요. 만일 이런 식의 차단을 한다면 느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끊고 때려낼 때 이곳을 끊어서 패로 두는 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백은 첫 번째로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면 이제 이 흑도를 그냥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뭐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곳 젖혀가는 수도 좀 유력해 보입니다. 이곳이요. 네. 초반에는 팩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흙이 패를 결행해 갈 수 있을까요? 자.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윤준상 선수는 중앙 두터움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변화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축구 을조 리그 2라운드입니다. 윤준상 선수와 나현 선수, 나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형제 대결. 네. 지금 두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지금 나연 선수가 지금 오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 네. 두 선수의 이 상대적을 보게 되면 2011년도 그 첫 대국을 했어요. 2011년도 10단전에서 대결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두 번 대결했었는데 그때 모두 바둑리그였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바둑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가장 마지막 대국은 이제 올해 맥심배 32강전이었는데 이 다섯 번 모두 네. 네, 지금 나연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 대국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이 대국 모두가 속기 기전이었기 때문에 네. 속기 기전과 또 이 2시간 30분 시간이 긴 바둑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나연 선수는 계속 손을 뺍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띄어서 이 상변의 백돌도 돌보면서 중앙 쪽 흙의 모양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곳 단수 쳤을 때 이 좌상기 쪽은 어느 정도 백은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연 선수는 이 좌상기 쪽은 좀 가볍게 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붙여놓고 흙이 는다면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좀 손해는 감소하더라도 뭐 간명하게 뭐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이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면 이쪽 끊어지는 약점도 흙이 좀 신경을 쓰일 것 같아요. 이제 흙이 이쪽을 뒀다고 가정을 하고 뭐 네. 이쪽 처리가 된 이후에 만일 백이 선수를 잡게 된다면 이제 이곳을 끊어서 늘게 되면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일단 끊어진 자체로 아까는 이곳이 흙의 두텀이었다면 네. 지금은 양쪽의 흙도 좀 얇아졌기 때문에 네. 이 흙의 두터움이 좀 없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연 선수가 이 한 칸 뛰는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 한 칸 뛰는 수가 큰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뛰는 수로 인해서 이런 흙의 약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양쪽을 노리고 있는 나연 선수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흙은 어느 쪽을 보강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흙이 이 중앙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일단 좌상기 쪽에서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곳은 단수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뭐 백이 끊어온다면 이곳은 뭐 싸워야죠. 네. 싸우는데 일단 우선적인 우선순위는 이 좌상기 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누가 선수를 잡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앙 쪽도 있고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갈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기세가 되겠군요. 네. 또 윤준상 선수 같이 이런 공격적인 기풍은 기세를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역시 좌상 쪽으로 향하고요. 네, 뭐 그것은 안 둘 수가 없고요. 네.
백도 이제 좀 네. 가볍게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단수 친 것을 한 점 살려 나오는 것은 네. 이제 흙에게 뚫리거든요. 이것을 뚫리기 때문에 아마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뭐 이것을 붙이고 둘 때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 점을 흙이 때려낸다면 뭐 늘어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빵 따냄의 가치는 보통 빵 따는 30G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흑의 웅수에 나연 선수가 2번 손을 돌렸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여기서는 귀를 지켜야 되겠죠. 지금 이제 흙이 붙이니까 날일자를 하고 젖혀가니까 한 칸을 띄고, 네. 또 이거 단수 쳤는데 설마 여기서 손 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역시 뭐 응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것을 결행하나요? 끊고? 그러면 판이 급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만일 백이 끊어가는 진행을 택한다면 네. 바둑은 급박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의 실리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셋, 다섯, 여섯, 일곱, 열넷, 열일곱, 스물,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 한 30집 정도 나네요. 이곳의 실리가. 네. 그리고 이것이 셋, 넷, 다섯, 한 10집 모양, 한 40집이거든요. 40집이라면 지금 이곳이 흙이 크게 잡히긴 했지만 뭐 실리 면에서는 흙도 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흙에게는 이 좌변 쪽에 이 집이 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곳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바둑이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뭐 거의 흙 쪽으로 조금 뭐 가긴 했는데 거의 뭐 50대 50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나연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고 끝내기에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하게 두어가기보다는 이 좌상의 101점을 지켜서 안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봐도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상대가 힘이 좋은 윤준상 선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나연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좌상기 쪽에 지금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돌을 먼저 좀 안정시켜 놓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중앙 쪽은 좀 급한 곳이 마무리 지어진 이후에 네. 때에 따라서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2019 중국 일조 리그에는 이제 2018년에 이어서 지금 2년 연속 출전하는 기사는 이제 윤준상 선수와 김성진 선수거든요. 지금 네. 2명입니다. 근데 이 2명이 작년에 이제 각각 5승 3패 좀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죠. 뭐 2018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전하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 대가 치러지지만 좀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출발이 좋습니다. 1라운드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자, 우리 여자 선수들도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근데 김다영 선수만 이 아마 선수를 상대했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선수에게 또 한 수 가르침을 확실히 해주었네요. 네, 사실 요즘 그 아마 선수도 실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 선수와의 대결은 누구나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그 세계 대회에서도 예전에 뭐 비시카드배나 그 외에 다른 뭐 세계 대회에서도 뭐 유명 기사들이, 그러니까 최정상급 유명 기사들이 아마추어 기사들에게 종종 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까 백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이곳을 붙이고 이 날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붙이고 날일자 하게 되면 이 좌상기 백은 삶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뭐 이곳 한 점을 움직여 나오는 것인데,
나오는 순간 이것을 뚫려서 이 반대쪽 백안점은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쪽을 꼬부리고 뭐 흙이 늘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을 틀어막고 흙이 끊고 이곳을 잡고 백이 중앙을 이제 끊어서 이 변화가 어떤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지금 흙이 이쪽을 두고 이런 진행으로 이 흙을 잡을 수만 있다면 네. 백도 이 진행의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또 백이 잡히게 되네요. 아, 도로 잡히는군요. 예, 이곳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그래서 이곳 움직여서 막는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둔다면은 이곳을 두고 한 점 잡을 때 뭐 이쪽을 끊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변 쪽 백 모양을 안전하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좌상기 쪽 흙의 실리가 워낙 커서 네. 이 진행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고요. 같은 한 점이지만 백이 차지한 실리보다 오히려 흙이 차지한 실리가 훨씬 큰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역시 이곳 치받고 날일자 하는 수, 아니면 아예 손을 빼서 이곳을 끊어간다든지, 뭐 다른 쪽 손을 돌리는 것도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초반에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아주 작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흑백관에 또 가고 싶은 자리가 많잖아요. 네. 지금 중앙 쪽 아까 말씀드렸던 흑에게는 좀 약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집으로 본다면은 또 좌상기 쪽 백을 살리는 것이 또 집으로 큰 자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흑이 좌변 쪽과 이 중앙 쪽 이제 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키울지, 또 반대로 백 입장에서는 그 모양을 어떻게 또 치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실리를 차지하는군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제가 이쪽 붙이고요. 네. 날일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교환이 되면은 백이 나오는 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끊게 그냥 되면 나왔을 때는 안 됐었어요. 이곳에 별다른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백이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곳을 뭐 잇고 이곳이 잡히더라도 지금 이런 쪽에 흙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변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좌측의 흙의 모양이 많이 지워졌죠. 예, 그러니까 백도 뭐 이곳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반대쪽 이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의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수? 그렇다면 흙이 변화가 싫다면 빠지지 말고 다른 응수가 있을까요? 이 느는 수가 싫다면은 이곳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곳은 백이 날일자를 해서요. 흙이 느는 곳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실리 차이가 많이 네. 나는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흙이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곳을 흙이 당연히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백이 느는 수가 성립을 한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선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젖히는 것은 어떤가요? 아, 이곳이요? 네. 근데 사실 젖혀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악수예요. 왜냐하면 뭐 이곳 맞게 되면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까 백이 나오는 수는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젖혀가는 교환으로 인해서 귀의 백을 안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 교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둔다면은 뭐 이곳을 그냥 늘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이 느는 수가 가능할지. 근데 왠지 흙이 늘게 되면 백이 조금 늘 것 같아요. 한 점 살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이 만일 뭐 이쪽을 늘고 백이 나온다면
획기적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뚫는 네. 수가 안 된다면 또 반대쪽을 막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막고 뭐 백이 뭐 있거나 하면 이곳을 지킬 것이고 넣는다면 이곳을 이제 넣는다면 흑이 호구 치고 이쪽을 계속 틀어막아서 백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네. 예, 흑이 뭐 늘 수도 있겠네요. 아. 늘고 반대쪽을 막으면 되니까. 네. 뭐 악수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선택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왠지 흑이 위쪽으로 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예, 이렇게는요. 뭐 일단 실리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빠져서 정수대로 두어가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나현 선수와 윤준상 선수는 1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남자 을조. 자, 5명의 선수가 1장으로 선발이 되었고 2명의 선수는 2장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자, 여자 을조도 4명의 선수는 1장,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는 2장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그 남자 선수들의 지금 바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여자 을조 리그의 바둑도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그 현지에서 이 중계하는 판을 이제 그 받아서 지금 중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그 여자 을조 리그의 바둑을 그 5라운드 이후에 좀 중요되고 있으면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5라운드 넘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4라운드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래요. 네.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또 여자 을조의 대국도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을조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면은 최정, 오유진 선수를 비롯해서 오정아, 김다영, 조승아 선수 그리고 김혜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김민민 선수가 이제 그 여자 선수들의 고참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결혼도 했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한국 여자 을조 리그에 그 한국 선수가 3명 출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선수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아까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 속에서 또 승부사로서의 모습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신랑도 그 외도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여자 바둑 리그에 있으면은 또 네. 그 검토실에 응원을 와가지고 네.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 바둑리그 방송을 통해서 김혜민 선수가 또 남편에게 영상 편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또 고마움을 많이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좀 가정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바둑에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좀 신랑이 좀 도와주지 않으면 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김혜민 선수 1라운드에서 중국의 리잉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일단 뭐 그동안 뭐 한국 선수들이 중국 을조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정말 이번 1라운드에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네. 남은 라운드에서도 좀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바둑은 그렇게 많은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기 쪽의 그 정석 변화가 상당히 좀 긴 수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석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지금 별다른 지금 진행이 없었는데 네. 그만큼 이 좌상기 쪽 변화에서 지금 나연 선수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이곳 변화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고 싶은 자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 처리 외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선수를 잡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모양이 정리되면 또 반대쪽 형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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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쉽게 착점을 하
역시 그곳을 뒀네요. 지금 네. 날일자보다는 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흑도 이곳을 뚫기보다는, 그러니까 뚫는 것은 백이 막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막고 백이 있는다면 아마 이런 진행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나연 선수가 실리도 좋아하지만 또 두터움에도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점을 예. 움직였네요. 바둑이 또 너무 엷어지게 되면 네. 실리가 많아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특히 윤준상 선수 같이 이 두터움, 그러니까 힘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좀 바둑이 엷어지게 되면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오청원 선생은 이제 바둑은 조화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두터움이나 실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실리 쪽을 너무 가게 된다면 바둑이 엷어져서 또 상당히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두터움과 실리 이 조화를 적절히 잘 이루는 것도 이제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 수 한 수 두 선수 정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변화로는 흑의 돌파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흑이 뭐 일감은 돌파인데 네. 돌파하게 되면 백이 막는 수가 있어서 그 다음 변화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정말 너무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흑이 지금 이쪽을 뚫기 전에 네.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뚫으려면은 만일 이곳을 먼저 들여다보고요. 네.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 뚫는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게 되면 이곳 잡는 수와 뭐 이쪽에 아까와는 좀 얘기가 다르죠. 뭐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곳은 교환됐지만 네. 예, 뭐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단수 당하고도 이쪽 처침 당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뚫기보다는 이것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수 당하는 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단수 너무 아픕니다. 단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석점을 잡지 않고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이것을 뚫고 그러니까 이곳을 잡질 않고 뭐 이쪽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백은 맞게 되고요. 예, 흑이 늘거나 이곳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날일자는 가능하겠네요. 네. 네, 날일자 하게 되면 백이 맞고 흑이 이쪽을 늘게 되는데 지금 일단 이곳 형태부터 살펴보게 되면 백은 이곳을 막아서 이 백돌은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백돌이 살 수 있는지 여부인데 네. 백이 한 칸 뛰게 되면은 뭐 이 백이 크게 공격받을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위험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 백이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된다면 흑은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 좌변이 다 지워졌지 않습니까? 차단을 해도 전혀 영향력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차단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둔다면은 뭐 막는 정도로 보입니다. 일감은 뚫는 것이지만 그 이후 변화가 쉽지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윤주상 선수도 그 변화를 좀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두 사람과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어제도 이제 나연 선수가 이제 입단하기 전에 네. 저와 이제 많은 대국을 했다고 했는데 네. 윤준상 구단도 많은 대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그 입단 대회를 앞두고 좀 여러 번 대국을 했었거든요.
스파링 네. 대국이요. 네. 그때 이제 윤준상 선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입단 후보 그 영순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바둑을 더 보고 느낀 점은 윤준상 구단이 지금 발이 상당히 느린 듯 하면서도 느린 듯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두텁게 두는데 뭔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뒤처지질 않고 상당히 안정감 있게 판을 짜면서도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과의 대국을 거의 해보질 못했는데 그러면서 좀 스타일이 좀 색다르다 그리고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해 연도에 바로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윤준상 선수도 좀 입단 직전에 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입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입단대에서 입단하지 못하면서 네. 본인도 조금 힘든 그런 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윤준상 선수가 또 잘 넘어갔습니다. 워낙 입단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천재 기사라고 하더라도 순탄하게 그 입단 과정을 넘기지는 못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쉽게 뭐 입단한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보기 드문 것 같고요. 네. 제 주변에서도 한 번쯤 좀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입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한번 겪는 것이 또 자신의 바둑 인생에서 어쩌면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고요. 예. 뭐 윤현석 해설위원은 입단 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뭐 시련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지금 생각하고 쉽지 않을 정도로 네. 힘든 시기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이제 89년도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이제 88년도에 그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연구생이 뭐 이제 급수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생 그 1조였고, 네. 그러니까 1급이었죠. 그러니까 1급이 그때 2명이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연구생 3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1급과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1급과 3급의 치수 차이는 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입단자를 2명을 뽑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입단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죠. 네.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뒤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상급이었던 모 기사가 입단대회를 앞두고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입단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해 연도에 이제 제가 입단을 하지 못했죠. 3위로 이제 되면서 이제 입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때 이제 좀 슬럼프가 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다시 이제 2급으로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 바둑 인생에서 그때가 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승부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뭐 그런 경험이 다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뿐만이 아니고 네. 주변에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후배 기사들도 그러고요. 모두 다 이제 그런 또 한 번씩의 그 힘든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윤준상 선수가 장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쉽게 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윤준상 선수의 수익기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